목요일 저녁 7시 20분입니다. 이번 영상이 오늘 두 번째 전체 영상이고 여러분들 요청 종목들을 기억, 니은, 디귿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서 보니까 한 80개 종목이 조금 안 되는데 영상 5개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전부 마치 처음 보듯이 하나하나 카운팅해 가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보실 내용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교육 영상이랑 연동해서 영상 말미에 관련 교육 영상도 넣어드리고, 그런데 볼 게 없는 종목도 있어요. 이게 볼만한 종목들, 볼 거 없는 종목들을 제가 분류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넣었기 때문에 이건 볼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설명할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은 자세히까지는 아니고 그냥 평이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DB하이텍, DLNC, FNF, GS, HMM, 네이버, SKC, SK스퀘어, SK이터닉스, SK하이닉스, S&T 다이내믹스, 감성코퍼레이션, 고영, 대웅제약, 두산테스나. 다음 영상에서는 두산 퓨어셀부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이렇게 볼게요. 순서대로. DB하이텍은 일단 우리가 선호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게 봤을 때 시가총액은 5천억이고 연봉으로 봤을 때 DB하이텍 일단 얘가 연봉상 뚜껑을 따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서 올해 양봉이 됐다고 해도 내년에 이렇게 음봉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연봉은 아니다. 크게 봤을 때는. 월봉으로 보면 지금 뭐 오랜 기간 동안 월봉으로 뚜껑을 따고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이더리움 월봉이랑 비슷해요. 네, 월봉상 120선을 지지받고 슈팅인데 요 일봉상 모양을 한번 보세요. 요 모양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모양이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관련된 교육 영상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있어요. 그게 뭐야, 더블맨. 그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일단 그 영상을 보시고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까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죠. 이거와 관련된 접선의 기울기도 있고 상승 조정 모양이라는 교육 영상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최근에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 영상 두 개를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종목으로 보면 DB하이텍, DLNC, 고영은 단기간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보시면 금방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차트를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모양 보세요. 그래, 디테일한 내용은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개괄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차트는 캔들 모양을 보면은 색깔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런 모양 많이 보셨죠?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때로는 기본 모양은 이런 모양이지만 때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아이들도 있다. 모양을 뭐 그려 놓으시던지 적어 놓으시던지. 네. 이게 처음 보면은 눈에 익지 않아서 약간 어거지 같은데 더블맨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본인이 눈에 안 익어서 그래요. 네, 본인이 눈에 안 익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D잖아요. D는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쓰잖아요. 뭐 이렇게도 쓰고 데이빗 그러면 이렇게도 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안 익어서 글씨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슈퍼 그러면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쓰잖아요. 눈에 안 들어오면 그런 거니까 본인이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 방금 말했던 요 모양이에요. 언제든지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가상 5선만 깨지 않으면 언제든지 슈팅을 할 수 있고 뭐 10선까지
크게 봐서 10선까지 깨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똑같은 모양이 DLENC예요. 바로 그 다음 종목 DLENC도 이건 매수하신 분들이 있죠. 네, 얘도 어떤 모양? 방금 설명드린 이 모양이라서 언제든지 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면 우당탕 들어갔다가 5일선이나 10일선이 깨지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당탕 매매를 하는 거죠. 상승 조정 모양이니까. 네. 큰일 났네. 7시 반인데 졸린데요. 벌써. 그래서 요 모양 그거 말고는 뭐 볼 게 없어요. DB하이텍은 크게 연봉으로 보면 얘가 올해 조금 올라가더라도 내년에 음봉으로 꼬라박을 수도 있어서 잘 알 수 없는 모양인데, 단기간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 우당탕 들어가려고 그러시는 거죠. 더블맨 갭은 메꾸겠지? 뭐 메꾸겠죠. 거의 다 메꿨네요. 요 갭까진 메꿀 텐데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DB하이텍이랑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요 갭까지는 메꾸러 갔어요. 여기 갭 보이잖아요. 갭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고, DB하이텍도 지금 갭을 열심히 여기 갭을 메꾸러 올라가는 중이다. 그거 말고는 없고, DLENC도 똑같은 모양이고, 크게 보면은 얘는 연봉상 여러분들 여전히 보자시는 종목들 중에서 연봉상 꼬라박는 종목들이 많은데, 연봉상 꼬라박는 종목은 우리는 안 해요. 네, 아니,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안 한다는데 자꾸 보자는 거는 무슨 심보예요? 네? 몸에 문신 있는 여자는 싫다고. 그런데 얘가 몸에 문신이 있어도 착해. 아니,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몸에 문신이 있으면 싫다고요. 성실하고 잘생기고 뭐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아도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여 있으면 만날 수 있냐고, 남자로 치면. 그러니까 연봉으로 꼬라박는 종목은 안 한다는데도, 네, 그래도가 어딨어요. 안 하는데. 각자 하세요, 각자. 그 다음 FNF 똑같은 모양이죠. 네. 아니 더블맨, 네가 빨간 거 3개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 3개는 하락의 한 세트라며. 네. 근데요, 아니 그럼 파란 거 3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가는 거잖아.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올해 이게 양봉이 되면 내년에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이 묶음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를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좀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 삶에 대한. 그러면 그냥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자꾸 본인 얘기하지 마시고. 세묶음이라는 거는 이게 이게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모르는 거지. 그래. 여기 양봉이 들어서야지만 묶음이 딱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FNF는 흑산병, 적산병, 음봉이 3개 나왔으니까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올해 양봉이 딱 끝났으면 12월 달에 연봉이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 무조건 간다고는 생각할 수 없죠. 간다. 만약에 근데 얘가 미친 척하고 이만큼 갔어. 올해. 이거 봐 더블맨. 내가 올해 간다 그랬더니. 그건 결론적인 얘기고, 그러면 거기다가는 흑산병, 적산병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네. 강간한 사람한테 살인죄를 씌우면 되겠냐고. 이 사람은 살인은 안 했는데 자꾸 살인범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간도 살인과 다름없어요. 또 이제 쟤네들은 그렇게 말하겠지. 지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네? 네. 뭐 사람 때 폭행인데 뭐 도둑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해 안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전 일단 했으니까. 그리고 월봉상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는 아이들을 어떤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고, 언제부터 걔를 신규 종목으로 내가 한번 사봐야지 할 수 있다는 종류별로 교육 영상에 다 있어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기본적인 조건 세 가지 있죠? 그것도 최근에 올려놓은 교육 영상이 있으니까 보세요. 교육 영상을. 자꾸 본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요청 종목도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안 받으려 그래요. 본인 얘기만 하니까. 연봉상 우하향 차트는 안 한다는데 가면 어떡하냐고? 네. 이마트도 연봉상 이렇게 꼬라박는 거는 안 해요. 물론 이 중간중간 보면 연봉상으로 상승한 자리가 당연히 있겠죠. 계속 꼬라박진 않을 테니까. 근데 그 중간에 조금 상승하는 것을 먹기 위해서 그 종목을 채널에서는 오피셜하게 하지 않는다. 꼬라박는 건 안 하는데 이마트가 올해 19%나 갔어. 더블맨 너의 논리에는 허점이 많아. 아니 실제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채널에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 네? 예, 앞으로는 더 못됐게. 아 어떡해. 이게 말이 안 통한다니까 지금.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가냐고. 네가 연봉상 우하향 종목은 안 한다면서. 근데 이거 가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러시니까. 애당초 말이 안 된다. FNF도 그 조건에 부합 안 되죠? 이번 달 월봉이 양봉인지 아닌지 아직 알 수 없잖아요. 그지? 네. 그리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본인이 5일선 매매를 적용을 시키세요. 교육 영상 가보면 FNF랑 똑같이 가는 차트 모양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교육 영상에 있어요. 아니, 차트 모양이 얼마나 뭐 다양하겠어요. 근데 교육 영상은 또 안 보시니까. GS. 이것도 연봉이 별로예요. 어떤 연봉이 꼬라박는 연봉인지를 잘 모르시겠으면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고점이 꼬라박고 있으면 우하향 차트잖아요. 업 앤 다운. 아니 꼭지를 연결해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우하향 차트예요. 네. 그런데 더블맨 작년으로 보면 얘가 조금 올라왔잖아. 지구는 동그랗다고 얘기하지 톱니바퀴를 닮았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빌딩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그냥 동그랗다고 하는 거지. 아니 물론 꼬라박고 있는 차트도 중간 보면 상승하는 자리가 있겠죠. 근데 일단 우리 채널에서는 연봉상 우하향 차트는 안 해요. 네?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할 건데 뭐 하러 봐요. HMM도 최근에 HMM과 관련된 교육 영상까지 올려놨는데 도찌매매 그래 그 영상도 제가 영상 말미에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좀 보시죠. 네 계속 말씀하시네 HMM. 요거 보실래요? 요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도찌가 나오면 그 다음 봉이 이 도찌의 고점을 넘게 되면 매수할 수 있어요. 여기 넘게 되면. 그래서 뭐가 있나요?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22,000원 작년부터 22,000원 넘으면 매수하겠다고 한 게 음봉이 나오고 도찌가 나와서 이 도찌를 넘을 때 매수한 거죠. 그치? 연봉상 그리고 노트에다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연봉상 5선 밑에 있지 않은 종목 연봉상 이 자주 색깔선이 5선이죠. 연봉상 5선 위에 있는 종목은 상승 모멘텀이 전혀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맨날 앉아가지고 일봉 이젠 하다 막 1분봉 3분봉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도 쓰는 단어가 뭐 있으시죠? 스캘핑.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망토 입고 뛰어내려 봐라 씨 하늘 나를 수 있나. 네? 그 영화를 자꾸 봐서 그런데 일단 1분봉 3분봉 뭐 호가창 안에 그런 비밀이 뭐가 있겠어요. 호가창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호가창에 자꾸 그런 그 잡스러운 네 그런 거에 뭔가 비밀을 자꾸 캐지 마시고 일단 연봉상 5선 주봉 월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래된 고전적인 클래식한 지표들의 대부분은 일봉, 주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죠. 옛날에는 분봉이, 지금이야 뭐 컴퓨터가 발달해서 우리가 분봉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겠지만, 물론 분봉이 모여서 일봉이 되고 일봉이 모여서 주봉이 되는 거지만, 자꾸 막 5분봉, 1분봉 보시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22,000원 넘을 때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우리 2년 내내 얘기한 거니까. 아, 이 얘기 왜 하냐고? 그래서 HMM은, 아, 그렇죠. HMM도 똑같잖아요, 모양이. 모양이 똑같으면 대응법도 똑같아야겠죠. 네? A라는 사람은 190에 100kg에 뭐 아픈데 하나도 없고, B라는 사람은 뭐 175에 60kg야. 빼짝 말랐어. 뭐 호리호리 해가지고 막 기집애 같아. 그러면 뭐예요? 기집애 같아. 호리호리해서. 그래도 그래, 혈압을 쟀는데 이 사람은 뭐 180에 120이 나오면 이 사람은 고혈압 환자, 너는 환자. 이 사람은 혈압이 뭐 110에 75야. 혈압 정상. 그럼 넌 정상. 이건 받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이 사람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이 사람 보고 환자라 그래요? 에이, 이러지 않잖아요. 그지? 기준은 뭐 고혈압의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을 상회하면 얘는 그냥 고혈압 환자. 그 미치면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평소에 뭐를 먹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영양제를 먹는지, 뭐 술을 얼마나 먹는지,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혈압 쟀을 때, 그래, 정해진 혈압보다 높으면 그냥 고혈압이에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뭐 무슨 얘기를 해요? 응? 유전자 검사했는데 내 애가 아니래. 그럼 내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가슴으로, 애는 가슴으로 낳는 게 아니라, 네? 그래. 애를 가슴으로 어떻게 낳아요? 자궁이 가슴에 달렸냐? 씨. 아, 이거 말 같지도 않은 뭘 가슴으로 낳아. 그러니까 그런 자꾸 이상한 얘기에 하지 말고, 연봉상 5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봉이 나오고 도찌가 나오면 그 도찌를 돌파해야지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건 모양이. 왜 HMM에 그렇게 목을 매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또 비슷한 게 SKC도 음봉이 나오고 도찌가 나왔는데, 이 도찌의 고점은 연봉상 5선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넘을 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건 딱 정해져 있는 모양이라고요. 그래도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다. 가면 어떡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가면 좋죠, 뭐. 물려 있어서 그런 거죠. 네이버. 네이버는 어제 영상이었나요? 그저께 영상이었나? 이거 있어요. 윗고다리 없는 음봉은 3파의 고점. 제가 그 교육 영상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죠. 윗고다리 없는 음봉은 3파의 고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블라블라블라 해서 하는 채널이라서, 일단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뭐 그 영상을 보셔도 되겠고,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1, 2, 3, 4, 5, A, B, C, 이게 이제 기본 모양이에요. 1, 2, 3, 4, 5, A, B, C. 여기 3파의 고점. 3파 고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윗고다리 없는 음봉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최소한 이 고점보다는 더 간다는 거예요. 고점이에요. 3파의 고점. 네. 그래서 이렇게 꼭지에서 윗고다리 없는 음봉이 나오면 얘는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건 뭐 헷갈릴 게 없는 거죠. 최근에 비슷한 모양이 KNR 시스템, 뭐 여기도 있고, 빙그레 여기도 있고, 요만큼 꼬라박아도 더 갈 수 있는 거죠. 셀바스 AI도 있었고, 마음 AI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네이버도
윗고다리 없는 음봉이 고점에서 나왔으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여기 고점보다는 높게 끝날 거다. 그거 외에는 없죠. 그리고 네이버의 메인 매수 타점은 여기 고점이에요. 여기 고점이 얼마? 235,500원, 235,500원 가운데 자리. 여기도 되겠고 여기 고점 241,500원. 이렇게가 매수 타점이에요. 235,500원, 23만 얼마? 5,500원. 요 라인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고 그 외에 다른 얘기는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 SKC를 보자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이거 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안 하죠. 우리가 SKC를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신규로는 못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주봉으로 뚜껑을 따서 그래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일단은 고점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을 우리는 뚜껑을 땄다라고 표현을 하고 일단 꼬라박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는 여기를 보통 넘으면 매수를 하죠. 뚜껑 딴 자리를 넘으면 매수해요. 넘으면. 그래서 SKC는 여기도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으니까 꼬라박고 여기도 고점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으니까 꼬라박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으니까 꼬라박고 여기도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으니까 꼬라박고 뭐 그런데 지금 뭐 살만한 그게 없는데요. 물려 있으면 뭐 홀딩 하시는 거는 말리지 않겠으나 일단 뭐 지금 채널 기준으로는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개별 종목마다 이 얘기를 듣지 마시고 교육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주봉으로 뚜껑을 땄으니까 이건 뭐 지금 들어갈 수가 없겠네. 더 올라가야겠네.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SK 이터닉스 지금 스퀘어 한 거죠. SK 스퀘어도 항상 좋은 차트는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차트가 좋은 차트예요. 그래야지 여기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냥 외우세요. 잘 모르시면.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여기를 넘지 못한다고 보는 게 기본이고 가봤자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얘가 시세를 주려면 이 앞에서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이 떨어진 각도에 비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차트의 기본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래서 SK 스퀘어는 이 음봉의 시가까지가 딱 봐도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 음봉의 시가까지가 일단 목표다. 얘가 더 큰 상승을 한다면 한번 빵 꼬라박고 갈 때 사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서 이 음봉의 시가에서 매도 포지션이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제 팔지 않으셨겠죠.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더블맨이 팔라 그래서 팔고 나면 더블 간다. 그래서 더블맨이죠. 네. 근데 팔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종목을 들어가면 되는데 팔고 났다가 다른 거에 신경 쓰다가 나중에 보니까 더 가면 더블맨 너는 물러나야 돼. 이러시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좀 팔으라는 자리에 파시면 안 돼요. 조금 그거를 모든 종목을 본인이 최고 고점에서 팔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화장실 가보세요. 외긴 거울.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하위 5%면서 얼굴은 왜 자꾸 매도를 상위 1%에 하려 그래. 난 진짜 희한하네 생각이. 판을 팔 자리에서 조금 더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아쉬워하면 안 되죠. 그냥 먹은 거에 의의를 두면 안 될까요? 안 돼?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아니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생각을 좀 바꿔보시라고요. 네. SK 이터닉스. SK 이터닉스는 삼중바닥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쌍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삼중바닥이라고 있어요. 요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디를 넘을 때 살 수 있어요? 이 쌍바닥에 언덕을 넘을 때 살 수 있죠. 그지? 그런데 삼중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교육 영상에 있다. 그러니까 채널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질문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시는데 교육 영상을 보세요. 아이 딱 질문만 봐도 제가 알아요. 아, 이 사람은 교육 영상을 봤는데 누구나 헷갈릴 만한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궁금해서 메커니즘적인 종목 상담이 아니라 차트 메커니즘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랑 아 얘는 그냥 짓거리는구나. 이 댓글 보면 알잖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하는 것 중에서 보면은 아 쟤는 할 줄 아는 애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그래. 그냥 궁금한 걸 미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삼중바닥 여기 넘을 때 사는 거지 뭐. 살 거면 그죠? 그리고 여기 넘을 때 SK 이터닉스는 이렇게 삼중바닥이 나와서 살 사람은 여기 넘을 때 뭐 사는 게 맞겠지만 크게 한번 보자고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땡기죠? 그래. 왜냐면 A, B, 뭐 C라고 치고 지난달 월봉이 양봉이었기 때문에 음봉 3개가 나왔으니까 이번 달부터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봤던 FNF 얘가 연봉으로 이번 작년까지 음봉이 3개 붙었으니까 무조건 가는 거야.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요게 양봉이 딱 돼야 돼요. 그런 점에서 SK 이터닉스는 월봉으로 보면 지난달 월봉이 양봉이었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자리가 나오면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SK 이터닉스 주말에 또 보자 그러시던지요. 네, 예. 아, 제가 봐요. 제가 그럼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이거 최근에 했었는데 일단 모든 대형주는 이렇게 갭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 갭 하락한 이 라인을 통과를 하고 그때부터 봐도 늦지 않아요. 자꾸 미리 살 필요 없어요. 이미 갭으로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은. 이 비슷한 모양이 최근에 다른 종목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 주말에 영상에 올렸었는데 지난 주말. 뭐 거기에도 있어요. 저기 어디냐? 나스닥에도 엔비디아도 요 갭 상승, 아니 갭 하락, 갭 상승이 아니라 갭으로 하락한 여기를 넘어야 돼요, 일단. 아이온큐도 이렇게 갭으로 떨어진 이 자리를 넘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치? 또 뭐 있나요? 로블록스도 이 갭으로 이렇게 하락한 이 갭을 넘어야 돼요. 일단 넘어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어떻게 될지 SK 하이닉스 어쩌고 저쩌고는 뭐 자기가 SK 하이닉스 사장인가 보지 뭐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 이게 갈지 안 갈지. 아이 밸류에이션 같은 소리는 저기 임진각 가서 하고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일단 그렇지 갭으로 하락한 아이는 거길 넘어야지만 상승할지 안 할지 아는 거지. 지금 이게 상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난 진짜 씨 아주 신기해서 우리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이 갭을 넘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는. 그 다음 S&T 다이내믹스 이건 뭐 휴스틸 모양이라서 다 아는 거니까 일단 크게 봤을 때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죠. 살 수 있는 차트 모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를 넘을 때 살 수 있나요? 이 쌍바닥에 언덕을 넘을 때 살 수 있다. 이건 기본 모양이니까 꼭 아셔야 돼요. 네, 네, 이건 기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상징성과도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지판을 보면 아이고 빨간색이죠. 이런 표지판을 보면 금연이라고 알잖아요.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근데 난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라서 이게 금연인지는 난 몰랐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보다는 주먹이 나가는 거겠지. 네? 말 같지 않은 얘기 하니까 그것처럼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이 쌍바닥이 나왔는데 이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하는 거 나는 모르는데 이러면 이제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네? 모르셨으면 지금이라도 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S&T 다이내믹스의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았느냐? 연봉을 보면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쌍바닥이라서 얘가 올라간다면 연봉으로 여기 고점 넘을 때 매수. 다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and 지금 S&T 다이내믹스의 일봉을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그래, 이동평균선 5일선 따라서 계속 5일선 깨지 않고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아이들의 매수법은 이거 급등주 매매법에 있어요. 교육 영상 찾아보시면 급등주 매매법 해서 영상이 2개나 있어요. 이렇게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아이들은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이 깨지면 나오는 거고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는 거고. 이런 게 운이에요. 주식은 운. 그러니까 주식이 운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눈 감고 사가지고 올라가면 주식은 운이야. 그런 맥락상, 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가 선택한 종목이 더 많이 가고 덜 가고 못 가고 이런 게 운의 차이라는 거지. 아니 기본 메커니즘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죠. 네. 그래서 5일선에 그냥 붙여서 우당탕탕 매수를 했는데 잘 가면 그건 이제 본인 운이 좋은 거고 똑같은 모양이 우리 최근에 뭐 지아 이노베이션 있죠. 이게 땡 잡은 거죠. 이거 산 사람들이. 이렇게 갈 줄 모르고 그냥 이 언덕 넘을 때 매수를 했는데 계속 5일선 안 깨지고 오늘 깨졌네. 오늘 매도했으면 뭐 매도를 했으려나. 계속 가면은 이런 게 운인 거지. 언덕 넘을 때 샀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우당탕탕탕탕 가는 종목이 흔치 않으니까. 하지만 언덕 넘을 때 사는 것도 모르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운이라고요. 네, 네. 요거 보세요.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아이들은 네, 그냥 5일선에 붙여서 매수하면 최근에 현대건설도 뭐 5일선 따라서 가네요. KCC? 얘는 아니고 하나오션도 운이야 운. 주식은 운. 감성 코퍼레이션. 감성 코퍼레이션이 소위 말하는 작은 박스권을 깨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박스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날 매수를 했어요. 언제? 2월 11일 날. 여기 넘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박스는 여기였죠. 박스권 매매. 이것도 교육 영상에 있어요. 교육 영상에 없는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채널이 생긴 지 4년 됐기 때문에. 그치? 모든 메커니즘이 다 교육 영상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렇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 박스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 하지만 이동평균선 241선 미치기 때문에 절대로 소액만 들어간다. 메인 매수 타점은 여기죠. 여기가 삼봉이니까. 감성 코퍼레이션의 메인 매수 타점은 여기에요. 3,820원 넘을 때. 예, 그래서 요 라인 넘을 때 소액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날 들어가서 물렸어요. 사신 분들은 이날 2월 11일 날. 뭐라 그랬어요 그때? 살 자리에서 산 거라고. 그래. 9회 말에 선동열이 내보내가지고 끝내기 안타 맞으면 그 감독 잘못이냐고 그게. 그렇다고 선동열 잘못도 아니야.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 모두의 잘못?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요. 아이 살 자리에 산 거예요 이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질문도 많고 태도 자체가 다 정 떨어져서 하루만 이렇게 밀리면은 난리치니까. 자기는 절대로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안 되는 상황이래요. 그럼 뭐 나는 잃어도 되는 상황이냐? 진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멘트도 신박해. 요즘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로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꼭 돈을 벌어야 된대요. 보통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식할 때? 그렇지. 또 순서가 그러면 또 이게 앞뒤 안 맞는 말이 되니까 제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네, 돈을 잃을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지? 순서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 본인이. 다 그래요, 근데. 주식 맨 처음 하는데 돈을 막 이렇게 벌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초심자의 행운은 있어요. 네, 일정 부분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산 종목이 오르는 그런 초심자의 행운은 한두 종목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그 메커니즘이 잘못된 메커니즘으로 운 좋게 진짜로 로또 맞듯이 그렇게 맞아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주식하는데 독이 되면 독이 됐지 네, 좋지 않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고 저녁에 보니까 20% 갔어. 근데 그게 시가총액 390억짜리야. 뭐 이러면 나중 주식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겠죠. 390억짜리는 그런 종목이 있는지도 모를 텐데 일반 사람들은. 네. 주식했는지 10년 됐는데 개미 털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뭘 놀래긴. 작전 세력 그러니까 작전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작전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소위 말한 프로토콜 메커니즘은 이미 다 공개가 됐어요, 세상에. 작전하는 애들은 절대로 개미를 털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개미들을 모아서 다 같이 갈 생각을 해서 계속 올릴 생각을 하지 개미를 털지 않아요. 도대체 그런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미 털기. 하여튼 단어는 잘 만들어 사람들. 네, 네. 뷰노, 루보, 플래니파리, 인터리츠 이런 그 이미 수사기관에서 그 프로토콜이 다 공개되어 있는 작전주 세력의 히스토리들이 다 있잖아요. 인터넷에 남아 있는데 절대로 작전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상상 속에 파랑새처럼 알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개미를 털지 않아요. 개미를 어떻게 꼬실까 생각한다니까. 더블맨 개미 털기에 당한 것 같아. 뚜껑이 따져가지고 하락하는 거겠죠. 네? 개미 털기. 그래. 뭐 모르면 속을 수 있죠. 네, 네. 편도염에 걸려서 막 목이 땡땡 부었는데 따뜻한 물 먹으랬어요. 누가요? 의사 선생님이요. 야이씨 의사 그런 말 할 리가 있냐? 편도염 생겨가지고 목이 땡땡 부었는데 왜 따뜻한 물을 먹어? 염증 키우려고요? 네? 염증은 따뜻하면 더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목구멍에서 살살 따뜻하게 네, 키워서 그 말이 안 되잖아. 듣는 순간 이상하잖아요, 벌써. 얼음물을 먹으라 그랬겠지.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개미 털기.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살자리에서 샀으면 갖고 있는다. 그리고 오늘 그 박스권을 세게 돌파를 하였다. 하지만 큰 돈이 들어갈 수는 없는 자리예요. 왜 그래요? 이동평균선 241선 밑에 있는 매수 타점에서는 큰 돈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 241선 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얘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에 위치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역행하는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저절로 HTS 화면에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깔아주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래 추세 얘가 지금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알기 위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데 그거에 역행하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영 고영이 똑같은 거죠. 아까 첫 번째 영상 DBI텍, DLENC랑 똑같은 메커니즘이고 아까 그 이번 영상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이었던 여기서 이 고영이랑 똑같은 모양이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영상 말미에 관련 교육 영상이 있어요. 이 모양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 영상 말미에 접선의 기울기 교육 영상도 올려드릴 거고 상승 조정 교육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는 걸로 가름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심각한 거죠. 지금 올라가는 이 모양도 올라갈 수 없어요. 이 각도로는 못 가요. 100번 양보해도 LG화학 각도 아니에요. 그래 서진시스템 각도지. 밑에까지 더 한번 내려와야 돼요. 갈 거면. 이 각도예요. LG화학 각도. 각도가 완만하면 못 가요. 물려있으면 갖고 있어야죠. 더블맨 단 하나의 종목만 산다면 코인 빼고 나는 코인은 안 할 거야. 코인 빼고 단 하나의 종목을 살려면 뭐를 사는 게 좋겠어? 그래서 올려놓은 거예요. ARKG. 대웅제약이 뭐 그거에 편승해서 갈 수 있겠죠. 서진시스템도 지난주에 올려놨어요. 우리 이때 뭐라 그랬어요? 더블맨 서진시스템이 드디어 가나봐. 이 각도는 못 가요. 한번 빵 꼬라 박았다 가야 돼요. 왜긴 항상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해야 돼요.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렇게는 못 간다니까. 한번 이건 아니잖아. 더블맨 이건 아니야.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꼬라 박아야 돼요. 그치? 확실하게 ABC 빵 떨어진 다음에 뭐 그때 가든가. 대웅제약도 이 각도로는 못 가죠. 똑같은 각도잖아요. 각도. 이렇게는 못 가는 거죠. 네, 요거 꼬라 받고 이렇게 뭐 물려 있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지. 그다음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벌써 사랑했었던 두산 테스나. 말 그대로 연봉으로 한 묶음 바닥에서 두 묶음 나왔으니까 한 묶음은 더 나와야겠죠. 때려 죽여도 여기 고점까지는 간다. 해서 갔어요. 그지? 근데 작년에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연봉으로. 그럼 이거 반 이상은 회복해야죠. 연봉이던 월봉이던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일단 반 이상은 회복해야 돼요. 근데 굳이 이거를 지금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종목들이 좋은 게 많으니까 우리가 두산 테스나를 뭐라 그러죠? 조금 경시하고 예뻐해주지 않는다. 월봉으로 빵빵 다음 달까지 빵이 나오면 그때 보자고 하세요. 네, 네. 물려 있으면 당연히 홀딩 해야 되고 더블맨 반도체가 좋대. 두산 테스나가 반도체 관련주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도 갈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그때 얘기하시라고요.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월봉상 이제 1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더 무너지지는 않겠죠. 아까 이거 말고도 월봉상 120선 지지한 게 뭐가 있었죠? DBI텍도 월봉상 120선 지지하고 얘도 월봉상 120선 지지하고 아직은 삼성전자가 주말에 하겠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양으로는 반도체가 이제 갈 수 있어요 라는 차트적 근거는 없어요. 워낙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갭 하락한 부분을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반도체가 이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갈 수 있어요. 차트적 근거는 뭐야? 엔비디아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라고 예를 들어서 근거는 없어 그냥. 네,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갭 좀 넘고 다른 그럼 더블맨 지금 자리에서 더 꼬라박는다고?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 일단은 뭐가 없으니까 돈 주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두산 테스나는 이동평균선 241선 미치다. 그죠? 아니 물려 있으면 갖고 계세요. 근데 어디서 물릴 데가 없는데 이건 지금 신규로 살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올라. 샀어요 최근에? 뭐 이 어디서? 그럼 뭐 지금 떨어지는 거는 지가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돌파한 요 라인까지 떨어지는 건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빵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영상 말미에 교육 영상 접선의 기울기 상승 조정 도찌 매매 윗고다리 없는
음봉은 3파의 고점, 그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영상을 안 보신 교육 영상이 있으면 교육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두산 퓨어셀부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할게요. 요거까지만 할까요, 오늘? 네. 일단 이번 영상은 끝입니다.